지금 이 XRP 잘못 보면 바로 물립니다. 많은 분들이 갈링하우스 90% 자신감만 보고 다 됐다고 하시는데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요, 당장 대기실에 갇힙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90%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사실상 다 됐다는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시장은 그 말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5주 동안 고래들이 XRP를 무려 6억 개나 조용히 쓸어 담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법안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 딱 그거 하나에 XRP 운명이 갈립니다. 기관 자금 대기실에 계속 처박혀 있느냐, 아니면 정식 입장권을 손에 쥐느냐. 지금 XRP는 딱 공항 보안 검색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통과하면 바로 탑승구로 걸어가는 거고요. 막히면 그냥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 사이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래들이 왜 아직 통과도 안 된 법안을 보고 6억 개나 매집했을까요? 확정된 호재도 아닌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이 데이터 처음 봤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 고래는 감정으로 안 삽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고 흥분해서 사는 놈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산다? 여기엔 개미가 죽어도 못 보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XRP 차트 양봉이 아니에요. 법안 통과 확률 43%. 이 예매한 숫자가 왜 기관 자금 수조 달러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 판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8달러의 조건으로 걸어둔 그 핵심 방아쇠,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정확한 순간에 XRP와 함께 움직일 월가가 이미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시장이 단단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헤드라인만 보면 온통 갈링하우스 90% 자신감 얘기뿐이에요. 낙관 또 낙관. 트위터 열어보면 XRP 부대가 벌써 파티 준비하고 있죠. 근데 진짜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그 CEO 발언 쳐다도 안 봐요. 그 사람들이 뚫어지게 노려보는 건 딱 두 개예요. 상원 본회의 60표, 그리고 민주당 7표. 한마디로 이겁니다. 헤드라인은 영화 예고편이고요. 상원표 계산은 실제 계약서예요. 예고편은 늘 화려하죠. 근데 도장은 예고편에 안 찍습니다. 계약서에 찍어요. 기관은 예고편 보고 돈 안 넣습니다. 숫자를 좀 볼까요? 하원은 이미 294대 134로 넘어갔어요. 이거 초당적 통과예요. 상원은행위도 15대 9로 뚫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 되는 거 아냐 싶죠. 근데 여기서 시장 또 틀립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상원 본회의는 60표가 필요해요. 공화당이 다 밀어붙여도 53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민주당에서 최소 7표에서 9표를 끌어와야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확보됐다고 보는 건 겨우 2표 수준이에요. 7표 필요한데 겨우 2표예요. 이 간극이 지금 XRP 운명을 통째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마켓 통과 확률이 43%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절반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돈을 건 사람들이 아직은 안 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체온계인 거예요. 이건 뉴스 문장이 아니라 진짜 돈이 직접 찍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6억 개 샀다는 것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거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통과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그 옵션을 산 거죠. 개미는 뉴스 문장을 삽니다. 근데 기관은 법 조항이랑 표 계산을 사요.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야죠. 왜 법안 딱 하나가 ETF, 기관 수급, 알트코인 순환매까지 죄다 뒤흔드는 걸까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봅시다. 기관 자금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락장이 아닙니다. 하락장은 해지하면 그만이에요. 공매도 치고 파생상품으로 방어하면 되거든요. 기관이 진짜로 일을 가는 건 이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합법이던 자산이 오늘 갑자기 규제 리스크로 둔갑하는 거. 클래리티법 핵심이 바로 여기 꽂힙니다. 이 법이 하는 일은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법으로 딱 못 박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안개 낀 고속도로예요. 차선이 아예 안 그어져 있어요. XRP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 위원장 성향 바뀔 때마다 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돼서 XRP가 상품으로 분류되면 안개 속에 차선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선 나중에 SEC가 뒤집을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트 진열대에 라벨 붙이는 거예요. 이 코인은 식품 코너, 저 코인은 의약품 코너. 상품 코너에 정식 라벨이 딱 붙으면 블랙록 같은 대형 펀드가 그제서야 카트 끌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기관 자금이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지금 큰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라벨이 아직 안 붙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이 라벨이 붙느냐 마느냐 딱 거기입니다. 반대로 법안이 부결되면요, 다음 행정부, 다음 SEC 성향에 따라 다시 증권 논쟁이 살아나요. 이건 등기부가 불안정한 집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등기가 흔들리면 큰 돈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XRP 관련 ETF에 벌써 148억 달러가 들어와 있어요. 법안 통과되기도 전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완전한 제도권 확신으로 들어온 돈일까요? 아니면 법안 통과 기대를 미리 당겨 반영한 돈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둡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진짜 거인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규제 명확성이라는 도장 찍힌 문서를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이야 그제서야 진짜 지갑을 엽니다. 개인이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대형 버스에 단체로 올라타서 한 번에 밀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량 자체가 차원이 달라져요. 근데 이 버스 기사들이 지금 시동만 걸어놓고 상원표 계산 뉴스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원 60표는 이 클럽 입구의 최종 도어맨이에요. 이 도어맨이 통과를 외쳐야 그제야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XRP로 곧장 꽂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큰 저수지를 하나 거칩니다. 기관 자금은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낮은 곳부터 채웁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 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은 정부 비축 선언까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인정받은 디지털금 포지션을 딱 잡았습니다. 물이 제일 먼저 고이는 곳이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같은 큰 강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의 기준점이고 솔라나는 모건 스탠리가 ETF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돌 만큼 별도의 제도권 루트를 이미 뚫어놨어요. 여기서 XRP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XRP는 디파이 TVL 경쟁으로 승부 보는 코인이 아니에요. XRP의 진짜 승부처는 규제 분류하고 결제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입니다. 그래서 XRP는 댐도 아니고 큰 강도 아니에요. 수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운하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오늘 영상 끝납니다. 물이 댐에서 강으로 강에서 운하합까지 다 찼는데 마지막 수문 하나가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문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크립토 순환매라는 게 원래 이렇게 흐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에서 시작해서 유동성 큰 메이저 알트를 거치고 마지막에 명확한 촉매가 있는 테마 코인으로 번져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XRP의 촉매는 밈도 아니고 소각도 아니고 무슨 파트너십 발표도 아닙니다. 딱 하나 법안이에요. 이게 XRP를 다른 알트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이 클래리티법이라는 게 XRP한테 정확히 뭘 해주는 물건인지 풀어보겠습니다. 클래리티법 한마디로 코인마다 이름표를 붙이는 법입니다. 어떤 코인은 주식처럼 관리하고 어떤 코인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처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XRP 입장에선요. 너는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미국 의회가 드디어 분명한 답을 주는 과정인 겁니다. 리플이 SEC랑 몇 년을 법정에서 피 튀기게 싸웠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근데 XRP가 왜 이 법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이 아직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이미 디지털 금이에요. 법안 통과되든 말든 정부 비축까지 나온 마당이라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솔라나도 모건 스탠리 ETF라는 자기만의 제도권 통로가 따로 있고요. 근데 XRP는 달라요. XRP는 법이 열리는 순간 증권성 리스크 완화라는 프레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세게 받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규제 민감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법이 열리면 튕겨오르는 탄성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톨게이트로 비유해 볼게요. 지금은 차가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직원이 일일이 붙잡고 묻는 상태예요. 이 차 통과해도 됩니까? 하고요. 매번 판정이 달라지고 줄이 꽉 막히죠. 톨게이트가 막히면 차가 아니라 돈이 멈춥니다. 근데 법안이 통과되면요. 차종별로 통과 규칙이 미리 딱 정해집니다. 상품형 차량은 그냥 프리패스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XRP가 지금 노리는 게 바로 그 프리패스 차선입니다. 이 판에 누가 걸려있는지 볼까요? 한쪽엔 리플 CEO 갈링하우스 그리고 통과시키려는 하원과 상원은행이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는 백악관 기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반대쪽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워렌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 트럼프 일가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여기에 예금 빠져나갈까봐 벌벌 떠는 은행권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암호화폐 찬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크노믹스도 짚고 갑시다. 리플 에스크로에는 수백억 개의 XRP가 잠겨 있어요. 여기에 고래들이 5주 만에 6억 개를 더 걷어갔고 ETF로는 148억 달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맞물리면요. 공급 구조랑 고래 매집이랑 기관 유입 기대가 한꺼번에 가격 민감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트리거 하나만 당겨지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한테 딱 붙는 한 줄 컨셉은 이겁니다. 지금 XRP는 차트를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법적 신분증을 기다리는 코인입니다. 신분증 나오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만 냉정하게 리스크 하나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법안 통과가 아예 실패하거나 2027년 이후로 질질 밀려버리는 시나리오예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자, 조항, 디파이 개발자, 책임 문제, 트럼프 일가 이해상충 논란 이 세 개가 지금 진짜 병목입니다. 법안이 죽느냐 사느냐보다 어떤 조항을 떼어내고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민주당 7표가 안 붙으면 통과 확률 43%는 20%대로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가격에서 못 팔게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낮은 데서 천천히 담을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감정, FOMO와 손실 회피와 앵커링이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설계한 개미 털기의 완성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체인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특정 거래소에서 XRP 물량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지, 어제 나온 업비트 보유량 2개월 최저 같은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그건 세력 매집이 막 빠지라는 신호입니다. 이건 벼가 익었는지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직접 만져보는 거랑 같아요.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만지세요.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표결 뉴스 플로우를 매일 체크하세요. 토큰 포스트, 블록미디어 같은 곳에서 표결 일정과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수문이 열리는 방아쇠입니다. 이 뉴스가 대중에게 쩍 퍼지는 순간은 이미 XRP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뒤에요. 그 전에 흐름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느껴지는 공포가 세력의 설계라는 걸 계속 되뇌세요. 흔들기 하락이 다시 와도 그건 마지막 개미 털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XRP 물량을 지키는 게 이 게임의 전부예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셨으면 이제 제가 아까 약속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월가가 조용히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 이 영상에서 전부 다 까발리고 싶지만 세력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문 참여하신 분들께 드렸던 XRP 지지선 대응 타이밍 기억하시죠? 그때 댓글에 수익 인증 남겨주신 분들이 벌써 수십 명이에요. 이번에도 진짜 결정적인 대응 구간은 영상 설명란 설문 링크에서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큰돈 필요 없어요. 딱 커피 몇 잔값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몇 억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홀더입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잖아요. 뉴스 뜨면 겁나고 떨어지면 밤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같이 보고 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돈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투자 경험 같은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코인 이름이랑 진입 구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기인데 이건 진짜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돈 받으면 누가 믿겠어요? 먼저 무료로 드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못 받아요. 선착순 73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금방 마감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고 나면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 한 달은 안 엽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자,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합니다. 갈링하우스는 90% 자신감을 말했고 고래는 5주 동안 XRP 6억 개를 모았습니다. 근데 시장 가격을 진짜로 바꿀 마지막 문은 상원 60표예요. 공화당 53표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민주당 7표에서 9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의 43%는 애매한 숫자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아직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왜 고래는 불확실한데도 XRP를 샀나?
답은 이겁니다. 고래는 지금 가격을 산 게 아니에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경우 활짝 열릴 기간 자금의 그 문을 미리 옵션으로 사둔 겁니다. 값이 쌀 때 문 앞자리를 먼저 잡아둔 거예요. 뉴스는 차트보다 크게 드립니다. 근데 큰 돈은 뉴스가 아니라 법안 통과 확률을 먼저 봐요. 차트는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지금 진짜로 추적해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상온의 표 계산입니다. 이건 뉴스로 알았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문 앞자리는 미리 아는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